북한 야구장의 성공 가능성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오늘 의원이 신진지 개막차 방문했던 미국 LA 다저스 스타디움은 경기가 없는 날에도 블랙핑크 콘서트를 비롯한 공연이 열려 연간 380만 명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야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도시경제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부산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 대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부산의 상징이자 도시의 얼굴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공위생시설이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부산시의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서울의 숲, 대전의 한박수무원, 심지어 우리 부산 시민공원조차도 화장실 정비를 공원 활성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5, 6도선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이 부산항선에 포함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실증 사업에서 도시 철도 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대한 변화에 대해 시민과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과정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영도대교를 전면 재공사하면서 발생했던 철거 구조물들이 금정구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된 것입니다. 심지어 잔해물을 폐기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구조물이 우리 부산의 문화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재가 왜 이렇게 쓰레기처럼 덮여진 채로 부식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무원칙하고 졸속적인 교육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의정활동인 정당한 서면 질의에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것은 부산 교육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형태라 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부산시는 예비 창업자에게도 일괄적인 사후 지급 방식을 고수하며 자체 자금을 먼저 투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부족한 자본 조달 및 담보 제공 능력을 가지고 초기 자금을 겨우 확보하여 정산 환급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는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창업 정책 사업의 접근성과 허용성에 있어 심각한 하자입니다. 여행객들은 이동의 자유로움과 시간 효율성을 위해 렌터카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김해공항, 부산역, 부전역 등 주요 관문에는 공동 렌터카 주차장이나 배차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렌터카 인수 반납 지점이 제각각이고 위험천만한 도로변이나 민간 주차장에서 차량을 받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렌터카 업체들 역시 비효율적인 운영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안 침식은 백사장의 축소뿐만 아니라 태풍과 폭풍 해일로부터 우리 도시를 보호하는 해안 사구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해안 사구는 자연이 만든 방파제입니다. 이 사구가 유실되면 해일이나 고파랑이 도시로 직접 밀려들 수 있으며 이는 해안가 도로, 주거지, 상가 등 배후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침식되고 있는 백사장은 단지 모래가 아닌 우리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공자산입니다. 글로벌 허브 메디컬 센터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약 7천억 원, 10년에 걸친 대규모 국립대병원 개편 사업으로 부산의 필수 공공의료를 되살릴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병원 측이 총 사업비의 절반 이상인 약 3,700억 원을 자부담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지방정부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지속될 경우 사업의 지연은 물론 시민의 신뢰를 잃고 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박경준 시장님은 100년대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챙겨보며 감시와 견제를 해야 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부산시와 현대건설의 유착을 의심하며 국가기합법 위반, 사익추구, 공공성 훼손으로 현대건설의 부정당업자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의 중간 처리업자들이 비싼 폐하수권 수급비만 챙기고 불법 적치나 매립을 해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사항을 개선해야 합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폐하수콘이 폐기물이 아닌 순환 아수콘으로 원재료로 일반 아수콘과 구분이 없이 잘 이용이 되고 있으나 부산시는 건설공사 설계 지침과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주로 어느 부서 하나 제대로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부산 시민은 40년간 사직 야구장을 지켜왔고 그 안에서 수많은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안전하고 쾌적한 사직 야구장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사직 야구장의 조속한 재건축만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기준 두리발의 평균 대기 시간은 평일 기준 약 45분에 달합니다. 자비콜은 상대적으로 대기 시간이 짧은 편이나 취소율이 20%를 넘어 5건 중 1건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비콜은 일반 개인 택시와 협약하여 운영되는데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승하차 시간이 길고 수익성이 낮은 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승객은 출퇴근 시간이나 야간에 콜을 잡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대상 포진 백신은 생백생 1회 접종에 약 20만 원, 400생 2회 접종에 약 50만 원으로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은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들은 예방접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대상포진 발병 시 치료비 부담과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2030년 동부산 산업단지 입주 완료에 맞춰 보험용수 공급을 개시하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 전략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계획대로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작물 등 여러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전 조사와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공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열린 주원초 활용 실무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주원초 부지 활용 결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이 주민과 부산시가 함께 제시한 부산 백병원의 부지 확장과 의료계획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매각 방안을 선택해 준다면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은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약자의 사회 통합 및 인권 정진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약자 문제에 있어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교육 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 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위한 갖가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부산미래혁신회의와 시민행복 부산회의는 시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운영되지만 정작 시민의 목소리는 회의장에서만 머물렀고 시민의 낸 세금은 회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집행된 예산은 불투명했으며 정당성과 책임의 원칙도 흐릿해졌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의 예산 합리성 원칙과 예산 편성 지침의 위반을 넘어서서 의회의 견제 기능을 회피하려는 구조적 기획이 아니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강천 지방정원은 국가정원 성격 요건 중 하나인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기준을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강천에서 임남해수욕장을 거쳐 장안천과 장안서에 이르는 확장형 국가정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면적 확대를 넘어 국가정원이 요구하는 주제의 다양성, 지속가능성, 지역성 등 핵심 평가 기준도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부산의 목소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건설적 파트너로 흔들림 없는 추진력을 보여야 합니다.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기야말로 행정에 힘을 실어줄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주도형 의회로서 전환이 요구될 때입니다. 새로운 정부와의 관계 설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 정부 또한 진정으로 통합을 말한다면 PK와의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안전문화교육센터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